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아시죠? 이분이 올해 3분기에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 후 우주선을 발사하는 기업인 블루 오리진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주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 오늘은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주산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주산업은 크게 우주기기 제작과 우주 서비스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주기기 제작은요, 위성이나 우주선 발사대, 로켓 같은 걸 만드는 분야고요. 우주 서비스는요, 위성방송, 통신, 항법 서비스나 위성을 대신 쏘아주는 서비스, 우주 관광 등이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사업성이 약해서 정부 위주로 개발이 되어 왔지만 스페이스X가 2017년 1단 로켓을 재활용한 팔콘 9 성공 이후로 발사 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죠. 로켓 발사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로호를 쏘아 보내는데 2번이나 실패했었잖아요. 스페이스X는요, 돈을 받고 위성을 우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이 서비스와 스타링크로 불리는 위성 인터넷 사업이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인데요. 위성 인터넷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궤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위성 궤도는요, 높이에 따라서 준궤도,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지구 건축 위성이나 첩보 위성은요, 지도 표면을 관찰해야 돼서 낮은 궤도를 돌고요. 우주 정거장도 우주 비행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 350km 정도 낮은 궤도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위치 정보 위성은 건물의 위치나 이동 수단을 알려줘야 해서 중궤도에 있고요. 기상 위성은요, 한 번에 넓은 지역을 관찰해야 날씨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지궤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지궤도는요, 이 지구에서 봤을 때 언제나 같은 위치에 있기에 정지궤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통신 위성도 보통 정지궤도에서 중계를 했는데 지상의 안테나가 항상 위성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지궤도에 있으면 안테나 방향을 계속 바꿔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죠. 단점은요, 통신 위성이 저궤도에 있을 때보다 통신 지연율이 높아서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다는 점.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고 저궤도에 위성을 쏘면 위성의 위치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쏘아보내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제프 베조스가 추진하는 카이퍼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스페이스X는요, 17번째 스타링크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여태까지 총 1095개를 보냈다고 하네요. 스페이스X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블루 오리진은요, 관광 목적의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 셰퍼트라는 유인 우주선인데요. 로켓 발사 후 상공 100km에서 우주를 보고 내려온다고 하네요. 빠르면 올해 4월 초에 첫 유인 우주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주 관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이 버진 갤럭틱이죠. 지상에서 쏘는 방식과 다르게 비행기로 올라간 후 상공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진 오빗이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상공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도도 했는데요. 2021년 1월 17일 처음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민간 기업들의 성과가 대단한데요. 미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2024년에 달 탐사가 목적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세우는 루나 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이거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요. 러시아, 유럽, 캐나다, 일본과 스페이스 X까지 12개국의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벤져스 이런 느낌 드네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21개국이 참여의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로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중국은 참여를 못했고요. 중국은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 라면서 올해 상반기에 지구 궤도의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화성 탐사선도 쏘아 올렸는데요. 2021년 2월쯤에 화성에 도착해서 탐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에는 이미 우주 산업 기술과 투자가 활발한데요. 우리나라도 2013년 나로호 성공 이후 꾸준히 우리나라 독자적인 발사체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독자 발사체가 없으면요. 우주에 뭘 보낼 때마다 다른 나라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들먹이거나 비용을 더 많이 달라 그러면 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다행히 2018년 11월 28일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이상 중대형 발사체용 엔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른 미국처럼 혁신적인 민간 우주 기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